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오늘은 주제 12, 고려의 국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려 각 시기별의 대외 관계를 여러분이 오늘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특히 이제 고려와의 관계에서 거란족과의 관계, 그다음에 여진족과의 관계에 관련된 키워드를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말 원나라가 이제 쫓겨나고 중국에서 쫓겨나고 새롭게 들어선 명나라와 고려의 관계가 또 어떠했는지 그게 이제 나중에 조선 초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려라는 나라는요, 각 시기별로 끊임없이 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던 그런 나라예요. 10세기에서 11세기에는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참고로 요 나라예요. 네, 거란의 침입을 받았고요. 12세기에는 여진족, 금나라죠. 여진족이 침입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13세기에는 몽골 족에게 침입을 받았죠. 이 몽골족의 나라가 바로 원나라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4세기가 되면은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10세기에서 11세기에 아주 강성한 이 만주 지역에서 강성한 세력을 형성했던 게 바로 거란족인데 이 지역은 원래 통일신라 시대에 발해가 있었단 말이죠. 남북국 시대에. 그래서 이 거란족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하고 맙니다. 이때가 이제 고려 세워졌을 때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많이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는 이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이는 한편 적극적인 북진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새로 들어선 통일 왕조인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고요. 거란족을 적대시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거란족은요. 위치를 한번 보면 만주 지역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거란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거란족의 가장 큰 꿈이 뭐였을까요? 네, 맞아요. 중국을 차지하는 게 거란족의 크나큰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송나라랑 누구랑 친하게 지내냐면은 고려랑 친하게 지낸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후방을 좀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중국으로 막상 군대를 공격해 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고려를 굴복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침입, 1차 침입 때는 여러분이 다 들어봐서 알고 있는 우리나라 뛰어난 외교관인 서희가 가가지고 거란족의 적장이었던 소손영과談판을 벌이면서 강동 육주를 얻어오게 됩니다. 사실 이때 거란족은 고려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좀 잠잠하게만 있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야, 니네 송나라랑만 좀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랑도 좀 교역을 하자, 좀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서희 장군이, 야, 우리도 있잖아, 너네랑 이렇게 좀 사이좋게 지내고 교류도 하고 싶은데, 너네 거란족 땅하고 우리 고려 땅 사이에 여진 애들이 막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있잖아, 군대 이끌고 온 김에 그 지역을 평정을 하고 그 땅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너네랑 교류 안 할 이유가 있겠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손영이 그때 당시 거란족의 소손영이 알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강동 육주의 여진족 쫓아버리고 너네 잠깐 줄 테니까 우리랑도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약속.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고려는 강동 육주를 획득하면서 영토를 북쪽으로 조금 넓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이 있었죠? 고려 입장에서는 거란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뻥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거란족이, 야, 니네 왜 약속 안 지켜? 하고 이제 한 번 더 쳐들어왔으나, 양규가 잘 맞서 싸우고요. 이때도 또 이제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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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진짜 너네랑 교역할게. 그리고 이제 물러갑니다. 거란족이. 근데 고려가 또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니네 왜 약속 안 지켜? 하면서 세 번째로 쳐들어왔으나, 여러분이 다 들어봐서 알고 있는 강감찬이 귀주 대첩을 통해서 거란족을 완전히 물리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고려는 북쪽 국경선에다가 천리나 되는 장성을 쌓아요. 그게 바로 천리장성이고요. 이때 잠깐 동안 동아시아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른 거예요. 12세기 초가 되면은, 만주 지역에 새롭게 여진족이 부족을 통합하면서, 이 고려 국경선을 자꾸 넘어와가지고 막 일탈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가시잖아요. 그래서 고려 군대가 열심히 쫓아가고, 야, 니네 거기 안 서 했는데 여진 군대가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기병대예요, 기병대. 그래서 막 말 타고 도망가니까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려의 윤관이 건의를 하는 거죠. 아, 전하, 우리도 새로운 특별부대가 좀 필요하겠사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고려의 특수부대가 바로 별무반이라는 군대입니다.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그런 군대인데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게 특별한 겁니다. 신기군은 기병이에요. 그죠? 그 전에는 기병이 없었거든요. 보병 위주였는데 요 별무반에서 기병을 편성했다라는 점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만주 지역에 가가지고 이 여진족을 토벌하고 여진족이 살고 있던 지역에 9개의 성을 쌓았으니 그 성이 바로 동북구성입니다. 자, 근데 너무 멀어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막 여진족이 와서 돌려주세요, 형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사정을 하니까 고려가 결국에 동북구성을 돌려주고 맙니다. 근데 이게 약간 실수였던 거죠. 왜냐? 이 지역을 기반으로 여진족이 더욱더 성장해서 거란족의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금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더더욱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거꾸로 고려에게 군진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문벌 세력이었던 이자겸이 각종 반대를 무릅쓰고 이 군신 관계에 응하면서 이제 여진족과 군신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1170년에 무신정변을 거치고 나서 고려는 지배층이 완전히 물갈이가 돼버리죠. 무신정권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 무신정권기 말기에 몽골족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버리잖아요.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한 3, 40년 정도 이렇게 몽골족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강화 조약을 맺고 개경으로 다시 환도, 수도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를 우리가 원간섭기다라고 불렀네요.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자 신흥 무인 세력들이 이제 맞서 싸우면서 인기몰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려 말의 상황인데 요 바로 직전의 말입니다. 공민왕 때쯤 해가지고 원나라가 쇠퇴하고 다시 이 몽골 고원으로 쫓겨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 중국에는 한족 왕조인 명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국민왕은 친명 정책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이 명나라를 큰형님으로 모시게 되는데 결국에는 국민왕이 시해되고 요 명나라 사신이 피살되는 그러니까 살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계속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명나라와 고려는 사이가 급속도로 안 좋아집니다. 그 와중에 명나라가 예전에 공민왕이 차지했던 그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가지고 차지했던 지역, 그 지역을 다시 우리 명나라가 가져갈게 라면서 천령위 설치를 통보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원래 원나라 땅이었으니까 우리가 가져갈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때 당시에 고려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러면 먼저 선빵을 날려야겠다 라면서 이 당시에 이성계에게 군대를 주면서 야 성계야 가가지고 명나라 요동 땅을 좀 네가 먼저 선빵을 날리고 오너라 요동 정벌을 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성계는 생각이 좀 달라요. 지금 명나라 너무 센데 지금 우리가 거기 가는 건 자살행위인데 이게 나라를 위하는 일일까? 그래서 결국에 여기 있잖아요. 요 압록강만 건너면 이제 명나라 땅이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위화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국에 군대를 되돌려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성계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신진사대부와 손잡고 조선 건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지도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이 고려잖아요. 자, 여기 압록강 유역, 이쪽에 있죠. 평안도 지역. 여기 6개의 성을 우리가 강동 육주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동북 구성 있잖아요. 동북 구성은 위치가 어딜까 하고 지금 학자들이 좀 다양한 그런 썰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대충 동북쪽이겠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은 고려의 국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